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보물 같은 두 분의 대한민국 최고의 주식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조금 전에 속보 왔습니다.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2.7%, 2개월 연속 2자, 앞단이 2자가 나왔었고요. 간밤, 앞서도 얘기했지만 달러 급락, 미국의 국채 금리도 지금 거의 급락, 폭락 양상에 유가까지 떨어지면서 매크로 환경이 아주 좋아요 하고 이제 가스 140억 배럴 얘기해야 되고요. 엔비디아 얘기 안 할 수 없죠. 루빈 이야기도 해야 되고 할 얘기가 많습니다. 저희가 이런 이야기들 종목과 함께 녹일 거고 그런 종목들도 또 우리가 함께 준비를 했었거든요. 저희가 계속해서 함께 해주신다면 오늘의 이슈와 종목 함께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요.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준호 매니저의 일발장전, 일발 종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매니저, 오늘은 어떤 종목을 가져오셨습니까? 네, 사실 이제 국내 증시의 어떤 모든 관심이 지금 유가와 지금 가스로 가스에. 쏠려 있긴 한데 상대적으로 좀 이제 묻혀서 좀 이제 더욱더 강력하게 올라가 줬었어야 되는데 좀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었다. 그리고 앞으로 장기적으로도 충분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좀 판단돼서요. 네. 종목을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현대차라는 기업을 사실상 네. 제가 이제 일발장전을 하면서 처음으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예전에 한번 저 PBR 관련해서 기아를 한번 가져왔던 적이 생각나요. 있어도 예. 근데 제가 없을 현대차는 때. 맞습니다. 안 가져왔는데 어떻게 알아요? 예, 그때 딱 하루 딱 제가 보면, 없을 때 기아 맞습니다. 얘기했다고 하도 자랑을 해가지고 맞아요. 지금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다음 날부터 이제 급등하기 시작해서 한 20% 상승이 나왔었는데 그날, 네,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로 어제 이제 도요타 관련된 이제 품질 경영으로 유명했던 도요타가 이제 대규모 리콜 사태로 좀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작년 이제 12월 달에도 이 디젤차 관련해서 이제 출력 시험에서 품질 인증을 이제 부정하는 사례가 좀 있었었는데 그 이후에 좀 다시 한번 보행자, 특히 도요타가 보행자 보호 테스트에서 지금 허위 테스트 결과 또 데이터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결국에 지금 이제 도요타뿐만 아니라 또 일본의 야마하, 또 그리고 혼다, 또 스즈키 등 지금 4개의 자동차 기업들이 또 이제 인증 부정을 저질렀다는 소식이 어제 일본 국토교통성에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대규모 또 이제 리콜 사태로 좀 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은 뭐 안전의 대명사 또 그리고 뭐 품질 경영으로 가장 대표했던 이제 도요타가 또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밸류어 프로그램 일본의 밸류어 프로그램으로 사실 이제 시가총액 자체가 지금 TSH 다음으로 아시아에서 두 번째까지 시총이 올라간 상태에서 작년 12월에 이어서 이번까지도 또 이제 다 부정 사례를 저질렀고 지금 세계적으로 또 이제 리콜이 이제 불가피한 상태다 보니까 그 반사 수혜를 좀 현대차가 좀 입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일 같은 경우 현대차가 이제 장중에 5% 가까운 또 상승 흐름이 나와주기도 했었었는데 그 이유가 북미 지역에서 이제 5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 판매량을 기록을 했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의 어떤 매출 성장세가 보였고요. 특히 이제 산타페 하이브리드를 필두로 아이오닉 5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산타페 하이브리드는 116% 판매량이 증가했고 또 그리고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82%의 매출 성장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자동차의 어떤 라인업 그리고 특히 이제 북미 지역에서 도요타와 마찬가지로 하이브리드뿐만 아니라 전기차 판매량이 더욱더 압도적으로 나와주면서 꾸준한 매출 성장이 나와주고 있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또 그 기아차도 마찬가지로 또 이제 EV9의 어떤 이제 판매 증가뿐만 아니라 또 이번에 EV3라고 또 이제 보급형 모델 그 3천만 원대 중후반의 보급형 모델도 지금 이제 출시를 한 상태이다 보니까 앞으로의 매출 성장이 더욱더 좀 기대가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지금 이제 현대차가 뭐 북미 지역에서 이제 올해 하반기에 또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 공장 설립을 또 완공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또 이제 IRA 관련해서는 사실 리스와 이제 렌트카만 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지금 북미 지역의 완성차 업체들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IRA 관련된 보조금 혜택을 못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미 지역에서 꾸준한 어떤 매출 성장이 나와주고 있다는 거는 만약 올해 하반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을 때 IRA 관련된 또 이제 그 법안을 폐지하고 똑같은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다 경쟁한다고 했을 때는 현대차가 훨씬 더 비교 우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가 됐든 간에 또 이제 올해 하반기에 또 현대차 조지아 공장이 또 완공되면은 또 만약 바이든이 딱 재선에 성공했을 때는 또 이제 IRA 관련해서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누가 되든 간에 현대차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중국 쪽 매출은 좀 줄어들었는데 오히려 인도 쪽 매출은 지금 2배 이상 급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0년 동안 3조 넘게 현대차가 인도 시장에 투자를 한다고 발표를 했고 또 인도 증시에 또 상장을 또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전 세계 완성차 업체들이 인도에 집중하고 왜냐하면 이 시장 자체가 미국과 중국, 인도 시장이 가장 지금 이제 자동차 시장에서 크고 또 중국보다는 인도 쪽에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좀 집중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오히려 현대차의 앞으로 성장성은 더욱더 좀 기대가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북미 지역의 어떤 매출 성장과 또 올해 하반기에 또 이제 생각보다 빠른 시점에 또 이제 이번 주에 고용 지표도 발표가 되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신호가 나와준다고 했을 때는 자동차 판매량은 올해 하반기부터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지금 그 회복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현대차가 또 이제 밸류 프로그램 저 PBR 관련해서도 가장 큰 일본의 도요타 사례처럼 가장 큰 어떤 이제 성공 사례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도 현대차가 매력적이고 만약에 본격적인 금리 인하와 또 다시 한번 유동성으로 또 자동차 판매량이 급증한다고 했을 때는 저는 2009년의 어떤 차화정 랠리가 다시 오지 예. 않으라는 법은 없다고 좀 보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현대차의 어떤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시장이 좋아졌을 때 더욱더 이제 폭발적으로 컨버터블가 될 수 있고 강력한 경쟁자였던 도요타의 어떤 대규모 리콜과 또 이제 자동차는 특히나 사람의 생명의 어떤 이제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신뢰 문제인데 또 도요타 이번에 신뢰 문제를 2번이나 지금 깬 상태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현대차가 충분히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한 발 종목으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네, 현대차. 너무나 거대하다 생각하겠지만 이제 준호 매니저는 몇 가지 포인트를 좀 잡았습니다. 하이브리드의 압도적인 1위, 도요타가 지금 뭐 사기 행각이죠. 맞습니다. 일종의 뭐 아주 네. 극단적으로 네. 말하면 신뢰도 흔들리면 반사액이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에 전기차 IRA 혜택 못 받는다 했지만 지금 전기차로 커버하고 네. 바이든이 되더라도 전기차 공장 완공되니까 네. 그걸로 받고 맞습니다. 안 돼, 트럼프가 돼도 뭐 양쪽으로 받게 되고요. 맞습니다. 또 하나 중국 대신에 인도라는 곳을 맞습니다. 성장 모멘텀 잡고 지금 수출 실적 어제 잘 찍혔죠. 판매 실적 잘 찍혔죠. 맞습니다. 차화정 랠리까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영민님, 저는 네. 그 차화정 랠리라는데 약간 네. 소름이 돋았던 게 현대차가 항상 치고 가면 또 그렇죠. 묘하게 이런 라인을 같이 맞습니다. 따르고 올라가요. 예? 이게 이제 화학 정유 쪽은 아직은 뭐 랠리를 펼친다라고 보기에는 좀 시기상조이긴 합니다만 일단 중국이라는 이제 변수가 가장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경기 부양책을 적극적으로 쓰면서 한 3, 4개월 정도 이제 PMI 지수가 이제 50 위로 이제 또 지표가 나왔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발표된 건 또 PMI가 50 나왔었어요. 아래로 조금 네. 둔화되는 네. 모습이 나타났어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중국 경기가 이제 확장된다라는 이제 전제 하에 화학 이제 정유 쪽도 분명히 이제 좀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또 정유 쪽은 이제 엄청난 이제 또 모멘텀이 또 네. 부각이 좀 됐잖아요. 무려, 네. 동해에서 또 이제 무려 2,200조 원 이상의 같이. 천연가스와 이제 네. 원유가 매장되어 있을 것이라는 추정. 그 추정 하에 이제 개발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의 좀 촉매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어저께 이제 뭐 SK 이노베이션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갔고 그리고 이제 뭐 SOL이라든지 천연가스 뭐 한국가스공사 아까 브리핑해 주셨지만 처음으로 이제 상한가까지 이제 급등하는 뭐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화학 정유 쪽은 아직까지는 이제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자동차 쪽은 지금 현대차, 기아가 굉장한 지금 성과들을 만들어내고 네. 있다. 특히 이제 이번에 5월 미국 판매 실적을 보면 전 세계 완성차 회사들 중에 유일하게 지금 전기차도 탑5 이제 판매량을 기록했고 하이브리드도 이제 탑5 판매량을 기록한 건 현대차가 유일하거든요. 그 정도로 네. 지금 사업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지금 매력적이고 일단 뭐 영업 마진 자체가 이제 10% 두 자리 이상의 이제 마진을 이제 계속해서 좀 기록을 할 수 있을 걸로 기대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밸류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어떤 정책적인 이슈를 제외하더라도 지금 뭐 현대차하고 기아는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 기아차, 밸류업까지도 함께 봐야 되겠고요. 저희가 차화정 랠리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게 지금 주식이 섹터가 나뉘어가지고 차가 한번 가면 화학 정유가 이렇게 함께 뭐 조선해운도 가는 그러니까 아날로그 팀이 또 달립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차가 갔으니까 혹시나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까지 그런 분석도 영민 매니저가 해준 거고요. 가격 전략을 네. 근데 요즘에 가스공사나 뭐 이런 거 보면 현대차라고 해도 5% 6% 못 가란 법 없는 맞아요. 진짜 예, 맞습니다. 예, 가스공사 그렇죠? 상한가를 상한가 기록을 했기 쳤으니까. 때문에 네. 일단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가부터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 안전의 대명사는 볼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네, 있죠. 품질의 대명사는 이제 도요타였는데 최근에 이제 충돌 테스트에서 도요타를 제치고 현대차가 1등했다라는 부분들도 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현대차가 이제 매수가는 저는 어제 종가였던 26만 5천 원을 일단 매수가로 좀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저는 직전 고점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일단 목표가는 32만 원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 때는 22만 6천 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차. 현대차 너무 큰 종목, 무거운 종목 아니야? 우리 체질이 바뀌었습니다. 무거운 종목도 이제 하루에 4%, 5%씩 가게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번에는 리뷰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어떤 종목 리뷰로 가보도록 할까요?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 제가 먼저 에코앤드림 먼저 에코앤드림. 가볼까요? 네. 에코앤드림 2차 전지 쪽이 아직은 좀 지지부진해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완전히 이제 좀 대바닥을 치는 이제 패닉셀은 지난주에 한번 연출이 좀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 포함해가지고 바닥을 좀 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고, 사실 2차 전지 소재 기업들도 엄밀히 따지면 화학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화학이죠. 양극재 네. 만들고 네. 다 화학 소재들이기 때문에 엄밀히 업종을 분류해 보면 이제 화학이거든요. 화학 업종 전체적으로 이제 바닥을 좀 치는 이제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났다는 생각이 좀 들고, 다만 이제 2차 전지 소재 종목들을 좀 차별적으로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최근에 대주전자재료는 이제 실리콘 응극재 요 이제 매출 확대에 대한 이제 기대감으로 오히려 50주 신고가를 뚫어내는 모습이 좀 나타났고, 에코앤드림도 사실 이제 모멘텀으로 보면 양극재 이제 전구체 국산화와 관련된 이제 이슈가 부각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권리락이 이제 됐어요. 유증을 이제 하면서 권리락이 이제 됐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유증을 하겠다라고 발표할 때는 악재지만 유증에 성공을 해서 자본 조달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호재가 된다. 일단 에코앤드림이 이제 유상증자를 한 이유는 사실상 상당 부분 이제 또 부채를 갚는데 쓴다라고 이제 지금 얘기가 좀 나왔기 때문에, 부채를 갚게 되면 나중에 이제 어떤 효과가 생기느냐, 이자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영업 마진이 이제 개선되는 효과가 생기겠죠. 그리고 이제 상당 부분을 시설 투자 쪽으로 이제 쓰는 거예요. 지금 이제 유미코어하고 5년 이상 이제 장기 공급 계약 체결을 해놨는데, 유미코어뿐만 아니라 이제 국내 양극재 기업들과도 전구체 이제 공급에 대한 이제 협의가 진행될 수 있다. 최근에 이제 아직 계약 상대방은 이제 공개를 안 됐습니다만 또 전구체 이제 공급 계약 공시가 좀 나왔었거든요. 이제 그런 기대감이 이제 반영이 되다 보니까 생산 설비를 이제 증축하는데 상당 부분 이제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유증과 관련된 악재는 주가에 이제 다 반영이 됐고, 그 이제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제 조달한 재원을 가지고 부채를 갚고, 그리고 이제 미래의 이제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 이제 증설 투자에 나선다. 뭐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국산화라고 하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엔캠과 같은 이제 이런 식의 상승 스토리가 분명히 이제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뭐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워낙 바닥에서 이제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지금 뭐 고점 대비 벌써 한 20몇 % 수익이 좀 나 있긴 합니다만, 추가적으로는 한 4만 5천 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단기적인 이제 반등이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니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편안하게 홀딩하는 관점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2차 전지 전반에도 한번 짧게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지금 신용융자 잔고를 쫙 리스트업을 했더니 대부분의 다 우리 개인 투자자가 2차 잔고, 2차 전지에 몰려 있는 거예요.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삼성 SDI. 그러니까 이제 에코앤드림 이런 건 없지만 기존에 워낙 많이 몰려 있어서 그렇죠. 이럴 때는 안 준다, 시세를 안 준다라는 털릴 때까지 좀 큰 고정관념이 좀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까? 더 물을 타면서 이거를 계속 버텨야 되나? 참 하루하루가 한숨을 진다는 하소연이 많아요. 네, 근데 지금까지 이제 버티신 분들은 아무리 악재가 나오고 주가가 빠져도 나는 절대 팔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제 2차 전지 또 전기차 산업에 대한 약간 이제 강한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일 것 같아요. 웬만한 분들은 이제 비중을 좀 줄이거나 뭐 털고 나가거나 웬만큼 이제 손절은 다 됐다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악성 매물들은 이미 이제 4월, 5월 달에 충분히 이제 나올 만큼 수거됐다. 나왔다라고 보여지고, 우리가 이제 하반기 때부터 이제 전기차 업황 수요 회복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살아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한 달 지나면 벌써 하반기예요. 3분기가 이제 곧 시작될 거기 때문에 3분기 때부터는 이제 업황도 저점이 이제 만들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6월 달에 2차 전지 소재 종목들을 저는 분명히 좀 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다만 뭐 무분별하게 이제 본다라기보다는 대표주들, 에코프로 그룹주들과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대주전자재료라든지 나노신소재처럼 이런 새로운 기술 트렌드를 주도하는 기업들, 그리고 이제 국산화와 관련된 이제 엔캠이라든지 오늘 말씀드린 에코앤드림, 요 정도 종목들은 분명히 6월 달부터 우리가 소위 말해서 바텀 피싱, 이제 저점 매수의 관점으로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 다만 당장 사가지고 막 바로 그냥 요즘에 화장품 종목들처럼 사자마자 막 10% 20% 이제 수익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이제 매수를 해서 하반기 업황 턴어라운드, 그리고 이제 2025년이 되면 또 전기차 이제 점유율 경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시작되니까. 거잖아요. 테슬라가 이제
반값 전기차 이제 출시를 할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과 관련된 모멘텀이 이제 부각되면서 업황이 이제 살아날 거기 때문에 6월 달부터는 저점 매수를 한번 나서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이제 한번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2차 전지. 리튬 가격도 뭐 여기가 바닥이다. 누구도 말할 수는 없겠지만 바닥권이에요. 네, 이 정도면 리튬 가격도 바닥권이기 때문에 이제 영민 매니저 한번 2분기 이후 2분기도 다 가지 않았습니까? 3분기 때 새로운 한번 시세 기대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 준호 매니저와는 삼성 전기 리뷰 들어가 볼까요? 네. 22일 일발이었습니다. 네,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최근에 결국에 뭐 전기차 뿐만 아니라 뭐 자율주행 어떤 시장 성장에 또 가장 직접적인 수혜주다라고 말씀드렸고 뭐 MLCC뿐만 아니라 이제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의 어떤 수요는 앞으로 급증할 수밖에 없다. 꼭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사실상 지금 이제 카메라 모듈 수요는 뭐 계속 이제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또 삼성전기와 또 SKC가 또 유리기판 쪽에서는 또 이제 가장 이제 선도 기업 또 그리고 점유율 경쟁이 더욱더 좀 심화될 수 있다라는 점만 봐도 우리가 삼성전기는 더욱더 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남아 있다. 그리고 MLCC 같은 경우도 앞으로 또 이제 사실 그동안은 전장 쪽에만 많이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뭐 가전 제품에도 MLCC 수요가 계속 이제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삼성전기의 어떤 실적 성장도 충분히 좀 기대가 되고 그래서 LG 이노텍부터 먼저 좀 시세가 분출되기 시작했는데요. 뭐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테슬라의 이제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카메라 모듈을 또 공급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뭐 전기차뿐만 아니라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는 과정에서 매년 또 이제 카메라 모듈의 어떤 개수와 MLCC의 개수가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 모듈도 지난번에 원래 모델 3 한 대당 뭐 7개에서 8개 정도 들어갔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10개에서 12개 정도가 들어간다고 말씀드렸고 또 차종이 커지면 커질수록 또 카메라 모듈과 MLCC 숫자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라서 앞으로 뭐 삼성전기의 어떤 이제 매출 성장은 더욱더 기대가 되고 또 유리기판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주가에는 아직은 덜 반영됐다. 그래서 왜냐하면 삼성전기와 같이 협업하고 있는 또 유리기판 관련 것들은 큰 시세가 분출됐다는 그러게요. 점에서 네. 삼성전기는 아직 이제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되고 있는 과정이고 또 전기차 업황 턴어라운드와 함께 또 자율주행 시장 개화에 함께 삼성전기는 충분히 이 박스권 라인 때 직전 고점 부근대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고 있어서 긴 호흡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전일 외국인과 기관도 좀 매수가 유입되고 있고요. 또 시장이 정상화 됐을 때 또 가장 빠른 속도로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올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하나를 더 볼게요. 네. 16일 날 한 발 에이프릴 바이오입니다. 에이프릴 바이오가 원래는 이제 반감기 플랫폼이잖아요. 맞습니다. 사파라고. 사파 예. 플랫폼, 예. 그래서 우리가 약 뭐 한 달 먹을 거 뭐 네. 일주일로 줄이는 그 기술인데 이중항체 맞습니다. 이슈로 어제 ABL 바이오 뭐 이 팀이 같이 움직인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이게 에이프릴 뭐죠? 네. 바이오가 뭐 이중항체 플랫폼뿐만 아니라 그 네. 사파 플랫폼을 적용해가지고요. 네. 이중항체랑 또 그리고 ADC 또 약물항체 적합체 관련해서 같이 사파 플랫폼에 적용해서 네. 같이 그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어제 ABL 바이오도 상승 흐름 나와주고 물론 뭐 그 상승을 견인했던 게 또 이제 유한양행과 또 이제 오스코텍 그 렉나자 플랫폼이 또 해외 바이오들로부터 큰 호평을 좀 받으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바이오 섹터의 어떤 이제 훈풍이 이어졌고 또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높은 기업들부터 좀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 뭐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제 독보적인 이중항체 플랫폼 관련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에이프릴 바이오도 아까 말씀드렸던 네. 반감기 사파 플랫폼에 대한 어떤 이제 입증이 계속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APB A1 같은 경우도 이미 덴마크 또 뇌질환 치료제 룬드백에 기술 이전을 했었었는데 이번에 지금 자가 염증 질환 치료제 또 APB R3 같은 경우도 임상 1상에서 지난 3월 달에 유효성과 안전성이 좀 입증이 된 상태이다 보니까 충분히 지금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APB A1에 이어서 APB R3도 기술 이전에 대한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좀 적용이 됐고요. 그래서 시간 외에서도 어제 3% 정도 상승 흐름이 좀 나와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또 이제 제약바이오 업황은 특정 어떤 이제 스타 종목이 나와줘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네네. 어제 유한양행과 또 그리고 이제 오스코텍이 또 있었죠. 강하게 또 시세가 이제 분출이 되면서 특히 그 8월 달에 있을 FDA 임상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데 그랬을 때는 바로 또 따라 움직이는 게 결국에 또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기업들 먼저 플랫폼들. 또 탄력이 붙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국내에서 연내 기술 이전 기대감이 가장 높은 기업이 또 에이프릴 바이오다 보니까 어제 좀 시간에서 매수가 유입되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 기업도 직전 고점을 좀 돌파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요. 뭐 16,500원 이상까지 충분히 긴 호흡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중항체 하면 저희가 ABL 바이오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BBB 셔틀 뭐 이렇게 하는데 원래 영민 매니저 에이프릴 바이오 오늘 일발로 또 하려고 오늘 했었다면서요? 일벌로 하려다가 예. 준호 매니저님 리뷰한다 그래서 생략했는데 지금 뭐 다 잘 설명해 주셨어요. 네. 실제로 ASCO 제가 시작하기 직전에 분명히 이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관심이 아예 없기 때문에 오히려
훨씬 더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다. 어저께 뭐 ASCO 직접 관련주는 아닙니다만 지노맨 컴퍼니라는 기업이 네. 5천억짜리 기술 이전해가지고 점상하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어제 유한양행이 20% 급등했고 오스코텍이 26% 급등했고 이런 식의 이제 흐름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신약 개발의 이제 트렌드라는 게 이제 표적 치료제에서 면역 치료제로 이제 나아가고 있고 거기서 더 넘어가서 이제 이중항체 그다음에 이제 오늘 얘기해 줬던 것처럼 ADC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플랫폼화되고 있는 이제 기술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시장에서 지금 굉장히 큰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에이프릴 바이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사파 플랫폼. 네. 사실 이 플랫폼을 가지고 이제 반감기를 이제 좀 늘려주는 기술이거든요. 하루에 한 번 맞던 걸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맞고 일주일에 한 번 맞던 걸 한 달, 두 달에 한 번 맞게 되면 복용에 굉장한 이제 편리성이 나타날 수밖에 그럼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관련된 이제 플랫폼 기술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에이프릴 바이오. 특히 에이프릴 바이오는 방금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이미 기술 이전도 체계를 했고 또 후속적으로 지금 파이프라인 중에서도 또 다른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이제 가능성도 좀 높아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충분히 한번 저가권에서 공략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종목이 지금도 저는 뭐 충분히 에이프릴 바이오는 매수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술 플랫폼도 이렇게 메모하실 때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하 지방주사 그렇죠. 써서 리가캠은 ADC, 네. ABL은 이중항체, 에이프릴은 사파 플랫폼, 그렇죠. 예, 반감기 이제 이렇게 딱 해서 메모를 해서 외우시면은 이게 갈 때는 시사회가 한꺼번에 나오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고 아스코 재료들 조금 이따가 저희가 한번 아스코 재료도 볼 텐데 힘을 발휘하긴 역시 발휘하더라고요. 그 얘기도 해보도록 할 텐데 자 지금 저희 유튜브 쪽으로 많은 질문이 온 게 랜드스카이님 어제 차갑게 내린 한미 반도체 어찌 보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네질랜드님 안녕하세요. 어제 한미 반도체 떨어지고 추매했는데 괜찮을까요? 또 외에도 한미 반도체 충청도 거북이님 영민 매니저님 이렇게 해서 이 시점에서 한미 네. 반도체 팩트 체크 한번 부탁드립니다. 한미 반도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마 우리 개장 때도 또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어제 좀 충격적이었어요. 네. 예. 어제 우리 지금 오늘 유튜브 채팅창 올리시고 계신 분들이 어제 제 무료 공개 방송을 안 보셨나 봐요. 네. 어제 제가 팩트 체크 정확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대응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는데 네.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어저께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이제 자회사죠. 하나 정밀 기계가 네. 이제 TC 본더 시장에 이제 진입한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네. 한미 반도체의 이제 독점이 깨진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 애초 기사 타이틀부터 잘못했어요. 이미 TC 본더는 한미 반도체 외에 뭐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도 만들고 있었고 네덜란드 이제 베시라는 기업들도 다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독점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적용되냐면 지금 HBM3E가 엔비디아가 주력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AI 가속기 네. 거기 이제 HBM3E가 이제 HBM으로 이제 공급이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지금 이제 주력이 이제 HBM3E잖아요. 네. HBM3E를 만들 때 들어가는 TC 본더는 거의 한미 반도체가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한미 반도체 TC 본더 쓰면서 엔비디아 콜 통과를 해가지고 HBM3E를 공급하고 있는 거고. 네. 삼성전자는 지금 세메스 거 쓰고 있고 네덜란드 거 쓰고 있고 일본 거 지금 최근에 뭐 발주했다라고 하는데 아무리 갖다 써봤자 지금 수율이 안 나오고 콜 테스트 통과를 못하니까 엔비디아 쪽으로 공급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결국에는 지금 HBM은 여러분들 HBM2E, HBM3, HBM3E 이런 식으로 이제 세대 교체가 계속 되고 있잖아요. 지금 엔비디아가 만들어내고 있는 AI 가속기의 주력에 들어가는 HBM은 HBM3E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하나 정밀 기계가 이제 양산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직. 네, 장비를 개발. 양산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 외부 테스트 통과해가지고 SK 하이닉스 쪽으로 딱 2대 지금 공급을 해서 내부에서 이제 테스트를 해보겠다는 거거든요. 그 테스트를 해보고 이제 공정에 이제 적용을 할 수 있겠다 싶으면 한 2, 3개월 정도 최적화 과정 거쳐가지고 라인에 투입이 되는데 라인에 투입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한미 반도체하고 직접 경쟁하는 HBM3E 쪽보다는 제가 추정컨대 HBM2E나 HBM3 만들 때 뭐 쓸 수 있을까 말까. 그런 TC 본더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미 반도체하고 지금 하나 정밀 기계가 만들어내는 TC 본더는 기술 격차로 봤을 때는 거의 하늘과 땅 차이다. 그리고 지금 한미 반도체는 내년에 이제 만들어내게 될 HBM4에 또 적용할 수 있는 TC 본더 지금 제조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기사에 나온 것처럼 이게 뭐 독점 구조가 깨져가지고 진짜 뭐 한미 반도체가 위기감이 생긴다 이러면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어제 상한가 들어갔었어야죠. 네. 겨우 7% 8% 오르고 끝날 이슈가 아니거든요. 그 정도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물론 이제 한미 반도체 수급을 보면 어제 뭐 외국인 기관들이 많이 팔았으니까 우리 네.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그겁니다. 수급만 보면은 막 네. 뭔 일이 났나 뭐 네. 이렇게 불안해 하시는데 네. 이게 하나의 이제 빌미가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요 이슈도 또 SK 하이닉스하고 비교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우리가 3개월 전에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쪽으로 HBM3를 독점적으로 이제 공급하고 있었을 때 HBM3E를 그 당시만 하더라도 SK 하이닉스가 이런 독점적인 구도가 꽤 오래 갈 거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네. 갑자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한미 반도체 TC 본드 써가지고 엔비디아 쪽으로 HBM3E를 독점. 공급하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예. 그때 SK 하이닉스도 고점 대비해서 한 12% 정도 조정이 들어왔었어요. 예. 근데 그때 SK 하이닉스 이제 조정받은 가격이 15만 원이었는데 그 이후로 SK 하이닉스가 딱 3개월 만에 30% 올랐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엔비디아는 AI 가속기를 더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데 AI 가속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HBM이 적재적소에 공급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HBM3E가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엔비디아 쪽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공급을 해가 된 거고 이건 이제 외형이 커지고 시장이 확대되는 걸로 해석을 해야지 SK 하이닉스의 이익이 훼손되는 게 결코 아니다. 이미 하이닉스는 내년도까지 만들어낼 HBM 전부 다 엔비디아 쪽으로 이제 공급되는 게 거의 완판됐다는 얘기 나왔잖아요. 네. 그런 식의 이제 흐름이기 때문에 사실상 마이크론이라는 새로운 이제 경쟁자가 시장 진입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SK 하이닉스의 성장 가도에는 큰 영향이 없다. 없듯이. 네. 마찬가지로 TC 본더 쪽도 뭐 하나 정밀 기계가 들어오든 SAMPT가 뭐 들어오든 뭐 네덜란드 일본 기업들이 들어오든 간에 여전히 이제 기술적으로는 한미 반도체가 굉장한 이제 우위를 보이고 있고 사실상 이게 HBM 시장이 그만큼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의 이제 독점적인 구도 이런 걸 이제 따질 게 아니라 외형이 커지고 시장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한미 반도체가 실적 컨센 자체가 지금 하나 정밀 기계가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조정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거든요. 이번 주 5일 내일이죠. 내일 IR을 또 한다라고 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식의 관점에서 본다면 한미 반도체 어제 이제 급락은 전혀 우려하실 게 없다. 오히려 어제처럼 이렇게 이제 빠졌을 때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진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한미 반도체도 궁금한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어떻게 대응할지 이거는 준호 매니저가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느닷없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막 튀니까 왜일까 하고 봤더니 방금 얘기했던 한화 정밀기계 TC 본도 이제 개발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되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네, 이걸 오늘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타점은 어떻게 잡을까요? 뭐 두 분 네. 아무나. 예, 일단 예.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올라갔던 거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한화 정밀 기계의 어떤 이제 훈풍으로 좀 상승 흐름이 나오지 네. 않았나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 어제 좀 투매가 나와졌던 이유가 네. 사실 지금 한화 정밀 기계가 단독적으로 TC 본딩 장비를 개발한 게 아니라 SK 하이닉스와 손을 잡고 공동으로 이제 개발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예요. 결국에는 예. 이제 사실상 엔비디아 입장도 똑같아요. 엔비디아도 지금 SK 하이닉스가 거의 실질적으로는 거의 독점 구도로 지금 HBM 공급을 받고 네. 있기 때문에 삼성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면서 공급사를 좀 다변화해야 가격적으로도 조금 이제 다운시킬 수가 있고 원하는 물량을 충분히 좀 받아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또 어느 정도 지금 공급 차질을 빚는다고 했을 때는 빠르게 다른 이제 대처가 될 수 있는 기업으로 받을 수 있어야 최대한 이제 공급사를 늘리는 게 가장 핵심인 거고. 그럼 또 이제 SK 하이닉스도 입장에서는 또 이제 한미 반도체가 아무래도 수율이 가장 높고 지금 기술적인 어떤 넘사벽인 상태이다 보니까 다른 또 경쟁 업체를 같이 둬야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가격을 좀 낮출 수가 있고 공급사를 다변화해야 또 이제 어떤 공급 대란에 대한 어떤 부분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또 자체 계열사에서 한다고 했을 때는 또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또 이제 한화 정밀 기계와 손을 잡고 독점 개발을 하잖아. 근데 그 부분이 시장에서는 네. 원래 신고가 부분에서는 약간의 하락의 빌미를 찾으면서 하락할 만한 요인을 잡고요. 또 그리고 바닥 구간에서는 약간의 호재에도 상승할 어떤 모멘텀을 잡으면서 크게 올라가는 게 마련인 건데,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는 게 아까 김영민 님 잘 소개했던 것처럼 한화 정밀 기계가 한미 반도체에 공급했던 그 물량 자체가 테스트 장비고요. 그래서 실적으로 컬 테스트는 통과했지만 앞으로 양산 관련해서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SK 하이닉스가 뒤에서 열심히 또 이제 밀어주고 있는 상태고 네, 그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그럼 그렇다면 지금 한미 반도체의 지금 이제 독점 구도가 깨진 게 아닌가라고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어제 그게 이제 시장에 어떤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데 뭐 김현 매니저 말씀대로 이 시장의 어떤 외형 성장이 좀 커지고 있는 거 시장 자체의 어떤 그 흐름이 커지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삼성자도 사실 고객사 중에서 한 곳만 두고 있는 곳이 없잖아요. 최소 두 곳에서 세 곳, 네 곳, 다섯 곳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야 또 더욱더 이제 가격적인 경쟁력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거라서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런 부분에서 어제 시세가 좀 분출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거 외에도
우주 항공 관련된 뭐 그 정부 차원의 어떤 네. 지원과 항공청. 맞아요. 네. 항공청 개청과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적용된다고 했을 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큼 사실상 뭐 방산이라든지 또 우주 항공 또 그리고 UAM 쪽에서도 가장 지금 이제 사업 속도가 빠르게 나고 있는 기업이라 그런 부분도 같이 좋다. 거기다가 한화 정밀 기계 또 TC 본딩 장비가 또 본격적으로 또 이제 SK 하이닉스의 수율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못 미치지만 본격적으로 공급 계약을 체결한다고 했을 때는 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충분히 또 강한 시세가 분출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네. 네, 김준호 매니저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그냥 당분간은 자꾸 이상한 거 갖다 붙이지 말고 우주 항공 산업의 대장주로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지금 우주 항공 관련된 사업 지금 잘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적 분할, 물적 분할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 정밀 기계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제 또 방송을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삼성전자가 나중에 하나 정밀 기계 또 TC 본더를 쓰면은 한미 반도체 입장에서는 또 타격 아니냐 뭐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소설 같은 얘기를 하는데 사실 하나 정밀 기계가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사업하다가 포기하고 하나에다 갖다 판 삼성 테크인이 전신이에요. 네. 그 삼성 테크인에서 만든 TC 본더 장비를 삼성전자가 갖다 쓴다. 거의 실현 가능성이 불가능한 얘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분간은 그냥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우주항공 산업 그쪽에 이제 좀 포커스를 맞춰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정확한 이제 판단이 되실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보시면 이 삼각관계를 푸는 해법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삼각관계입니다. SK 하이닉스가 있고요. 이쪽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미 반도체가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뭐 자회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한화 정밀 기계, 한화 기계에서 새로운 TC 본도를 만들었다. 근데 TC 본도를 보니까 하이닉스가 도움을 줬다더라. 그럼 어제 하이닉스 왜 올랐느냐? 이제 TC 본도 받는 곳이 한미 반도체가 아니라 하나 기계에서도 받으면은 우리는 그렇죠. 이제 양쪽에서 받으니까 이제 단가도 좀 값됐다. 이제 단가도 네. 좀 낮출 수 있고 네. 약간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전략인 그렇습니다. 거죠. 하이닉스 그래서 입장에서는. 한미 반도체는 급락하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정밀 기계 때문에 오르고 자, 이 구도가 오늘은 어떻게 될지도 함께 여러분들 주목하시는 것도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자, 작전으로 넘어갈 텐데 작전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가스 하나 종목을 보고 작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어제 140억 배럴이 가스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서 제가 2주 전에 작전주로 냈던 SK가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한국가스공사는 상한가를 쳤고 가스 강관, 밸브, 정유까지도 다 올랐지 않습니까? 이제 그 와중에 SK가스도 여기에 좀 수혜를 받은 것 같아서 근데 SK가스는 이거 외에도 늘 말씀드리지만은 LPG 공급 업체인데 LNG, 코리아 터미널이 나오게 되면서 세계 거의 최초입니다. LPG와 LNG를 듀얼로 공급하게 되는 그런 거의 최초의 업체라는 이제 그런 프리미엄이 앞으로 좀 더 돋보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LNG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가스공사에서 뭐 단가 낮춰라 하지만 LPG는 늘 가격 결정권을 갖고 있는 데다가 이 SK가스가 갖고 있는 LNG는 우리 도시가스로 쓰지 않습니다. 뭐 민간 업체에다 쓰는 거 있기 때문에 LNG 가격 결정에도 상당한 포인트가 있다. 게다가 30년 연속 배당을 하는 이제 그런 업체입니다. 그냥 사두고 그냥 마음만 욕망에만 불타오르지 않고 막 그렇게 뭐 이런 재빠른 트레이딩만 안 한다면 한 5%대에서 6%대는 그냥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또 그런 매력이 있어서 어제는 이 가스 150억 배럴 때문에 뭐 거기에 범프를 좀 받았지만 버프를 특히 좀 SK가스의 또 펀드멘탈도 함께 보자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SK가스 보면서 오늘의 작전주로 넘어갈 텐데요. 자, 마지막으로요. 영민 매니저 준비한 일발 가보죠. ASCO가 이제 시작되고 이제 어제 딱 우리 국내 증시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두 기업이 있죠. 유한양행과 오스코텍. 네. 그중에서 오늘 저는 오스코텍을 소개를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뭐 내용에 대한 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실 거고요. 맞습니다. 렉나자 이제 EGFR 변이에 이제 대응하는 표적 치료제예요. 비소세포 폐암 1차 치료제로 이제 렉나자를 이제 상업화를 하고 있고 이걸 이제 리브리반트하고 병용 투여를 한 결과 마리포사 1, 2를 가지고 작년 연말에 유럽과 미국 쪽에서 이제 시판 허가가 되어 있는 상태고 특히 미국 쪽에서는 최근에 신속 심사 승인 대상이 좀 됐기 때문에 빠르게 이제 심사를 해서 8월 21일경에 이제 판매 여부가 결정이 이제 될 거다. 그래서 항암제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FDA 승인을 받은 게 단 한 건도 없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HLB가 간암을 가지고 이제 리보세라닉 가지고
승인을 받으려고 했다가 네. 사실 조금 이제 지연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 항암제 시장에서 첫 번째로 이제 미국 FDA 승인을 받는 타이틀은 아마 유한양행이 차지하게 되지 않을까. 근데 주가는 오히려 또 오스코텍이 조금 더 가볍기 네, 때문에 네. 훨씬 더 좀 강하게 좀 올라가고 있어서 오늘 오스코텍을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히스토리는 2015년에 이제 오스코텍이 자회사 이제 제노스코라는 데서 소위 말해서 이제 레이저 티닙이라는 걸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이걸 유한양행이 이제 기술 이전을 해요. 오픈 이노베이션 방식으로 이제 유한양행이 기술 이전을 해서 이걸 다시 유한양행이 이제 미국의 존슨앤존슨으로 기술 이전을 해서 존슨앤존슨의 자회사 얀센 쪽으로 이제 기술 이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기업이 글로벌 이제 임상과 관련해서 병용 투여와 관련된 이제 임상을 진행했고 작년에 이제 굉장히 좀 좋은 결과가 있었죠. 타그리소가 이제 폐암 1차 치료제로 지금 통용되고 있는데 일단 병용 투여를 했을 때 한 5개월 정도 이제 무진행 생존 기간이 늘어났고 특히 간암으로 전이된 환자들 같은 경우에 무려 7개월 이상 이제 무진행 생존 기간이 이제 늘어났다. 요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금 시판 허가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요번에 지금 미국 임상 종양 학회에서 이 유한양행과 미국의 이제 존슨앤존슨이 주목을 받은 건 조금 다른 이슈예요. 후속 임상을 진행을 했는데 이 리브리반트를 SC 제형으로 변경한 걸 가지고 병용 투여를 해봤더니 결과가 더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이제 생존율이 기존에 51% 정도였는데 이게 무려 65%까지 14%포인트 이상 생존율이 늘어났고 더 중요한 건 이 리브리반트, 아미반타마, 물질명은 이제 아미반타마이브거든요. 이 면역 치료제 같은 경우에 한번 투여를 하는데 거의 5시간 가까이 걸려요. 근데 이걸 SC 제형으로 제형 변경을 하니까 5분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혁신적인 거기 때문에 사실 예후도 굉장히 좀 좋았고 투여하는 시간도 5시간을 무려 5분으로 이제 줄였기 때문에 이게 혁신이다 이러면서 바로 이제 요 이제 임상 디자인이 요번에 이제 미국 임상 종양학회에서 베스트 오브 아스코로 이제 선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요걸 보면서 이제 두 가지 함의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신약으로 승인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구나. 8월 달에 승인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어제 오스코텍과 유한양행 주가가 이제 급등한 게 상당한 이제 타당성이 있다. 또 하나는 SC 제형이에요. 어디에서 이제 SC 제형을 했다라는 게 이제 크게 알려지지 않았는데 일단 알려진 바로는 할로자임이 아미반타밥, 리브리반트의 이제 SC 제형 변경을 주도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알테오젠이 아닌 게 아쉽긴 합니다만 이게 왜 아쉽지 않은 게 아닌 게 알테오젠이 어저께 또 주가가 좀 강하게 올라가면서 20만 원 근처까지 상승을 했거든요. 이제 항암제들도 너나 할 것 없이 이렇게 SC 제형으로 제형 변경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기반의 이제 SC 제형 변경을 할 수 있는 건 할로자임하고 알테오젠 딱 두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항암제 시장에서도 이 SC 제형 변경 플랫폼 기술이 굉장히 각광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알테오젠을 여러분들도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 함의를 여러분들이 느끼시면 될 것 같고 오스코텍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스코텍은 이제 최종적으로 임상이 끝나고 나면 이제 한 300억 정도 이제 임상 성공에 대한 마일스톤을 이제 받을 거고 국내 쪽 이제 해외 쪽은 유한양행이 이제 로열티를 수취하게 되는 거고 국내 쪽에서는 이제 렉나자 매출 이미 렉나자는 작년 연말에 우리 국내 식약처에서는 EGFR 변이에 대응하는 표적 치료제로 1차 치료제로 승인을 받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매출액이 이제 나오는 거에 따라서 매년 한 90억 내외 정도 로열티가 이제 유입될 걸로 이제 예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오스코텍이 이제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오스코텍이 어저께 박스권을 아주 강하게 이제 뚫으면서 50주 신고까지 경신을 하고 있는데 일봉으로 보면 물론 주가가 이제 조금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만 주봉 월봉으로 보면 여전히 이제 좀 바닥권이에요. 2020년에 거의 7만 원 근처까지 한번 올라갔었던 이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조금 상승 여력이 좀 남아 있다라고 보고 목표가는 43,000원, 손절가는 31,5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뭐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가족 중에서 폐암 때문에 참 뭐 가슴 아파 하실 것 같은데 아스코, 베스트 오브 아스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뭐 외신들 이렇게 보면 유한양행의 렉나자하고 존슨앤존슨의 리브리반트를 정말 병행 투입을 했더니 그 효과가 참 좋았다. 이번 아스코 암학회에서 그런 뉴스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한양행 렉나자의 이제 8월 결정이 더 기대가 좀 가고 오스코텍은 2015년에 그 렉나자의 기술이 되는 그 레이저 티닙을 맞습니다. 판권을 했기 때문에 로열티가 들어오는 이런 구조입니다. 오스코텍과 유한양행.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오늘의 일발 김영민 매니저의 오스코텍 그리고 김준호 매니저의 현대차 무겁지만 얼마나 달릴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의 작전주는 S-오일 관련해서는 강관의 DK락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오늘도 가스공사 어떻게 될지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일발장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